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자, 이거 저희가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 선고가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가족 살해를 시도한 사건인데요. 아버지 살해를 시도한 아들의 사건입니다. 내용이 다소 충격적인데 이 30대 남성이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변호사인데요. 아버지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아버지 법률사무소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했습니다. 그리고 지인들한테 수임료나 합의금을 빌려달라. 그러면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속여서 111억 원의 사기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기친 금액을 주로 유흥비나 생활비로 다 썼는데 다 써서 이 돈을 더 이상 돌려막기로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니까 이 채무의 명의자인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버지는 변호사. 근데 이 나이 30 먹은 아들은 아버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그걸로 또 막 이런저런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인마이 포켓하고 야 진짜 그러니까 대책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냥 말 그대로 인면수심입니다. 이 남성은 제가 뭐 다른 걸 더 설명드리기도 힘들 정도의 상황인데 범행 당일로 가보면 휴대전화로 이런 걸 검색합니다. 후두부 가격, 방망이로 죽이는 법, 방망이로 머리를 내리찍으면 이런 단어들을 검색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버지를 살해할 방법을 검색을 한 거죠. 그래서 이야. 한 30cm 정도 되는 나무 방망이를 구입을 해서요. 그 뒤에 이제 이게 맨정신으로는 좀 또 사람을 또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건 좀 힘들겠다 생각이 들어서 뭐 휴대폰으로 수면제 직구 검색하고요. 수면제도 처방받아야 되니까. 아유. 그리고 정신과로 찾아가서 잠을 잘 못 잔다 그래서 신경안정제하고 수면유도제까지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행 당일 6월 22일 한 주차장에서 병원 주차장에서 조석에 타고 있던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해서 둔기로 아버지를 살해하려다가 이제 미수에 그쳤고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항하면서 이제 본인의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이제 교통사고를 위장해서 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 이렇게 다시 마음 먹고 승용차로 이 아버지를 태운 상태로 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들아 내가 신고하지 않을게 이 말에 아버지를 근처에 내려주고 도망치는 사건입니다. 세상에 진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무려 3번의 시도를 합니다. 먼저 뒤통수를 가격을 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설마 아들이 내 머리를 때렸을까 싶어가지고 이거 뭐지 하면서 야 머리에 피가 난다 병원에 가자 딱 했다는 거예요. 병원으로 갑니다. 근데 병원 주차장에 도착해서 또 합니다. 근데 그때는 아버지가 이걸 본 거죠. 그러니까 저항을 해서 그게 실패합니다. 그랬더니 고속도로로 이제 그러면 차로 그냥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고속도로를 태워가지고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 거기서 야 내가 신고 안 할 테니까 야 아들아 그만하자 뭐 이러면서 이제 이게 끝난 건데 교수님 이게 사람입니까 솔직히? 예? 인간 아니네요. 진짜?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이런 그 존속 살해 범죄 같은 경우는 부모가 오랜 기간 동안 학대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그 사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다. 뭐 그렇게밖에 볼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들을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취직시켜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돈 벌게 해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진짜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 돈을 갖다가 자기가 이렇게 또 뭐 사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뭐 엄청난 금액을 갖다 손해보게 했으면 자기가 무릎을 꿇고 지금 빌어도 시원찮은데 아버지를 살해를 하기 위해서 뭐 후두부 가격 뭐 이런 거 검색하고 이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연속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참 그 사람 아닌 인간들 어떤 틀만 쓰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네요. 예. 자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는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네. 반성했습니까? 네, 뒤늦게 법정에서는 반성했습니다. 반성하는 말을 했는데요. 법정 최후 진술에서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큰 죄를 저질렀다고 말했고요. 또 수영 생활을 하면서 삶을 돌아봤다. 그러니까 정말 많이 반성되고 많이 후회하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피해 금액에 대해서도 재판이 끝나더라도 반드시 변제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걸 자기 아버지가 변제하겠지 자기가 하겠어요 그걸? 1심 재판부 판단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1심 재판부는 이 여러 가지 사기 범죄 지속돼 있고 오랫동안 했고 또 반복돼 있고 피해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액수가 100억이 넘습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근데 더 잘못된 거, 가장 잘못된 것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요. 너무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하면서 징역 8년을 선고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살해 사망의 결과 발생하지 않았고 미수죄가 존속살인 미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편취를 하긴 했지만 남은 피해 금액 자체는 16억이면 나머지는 다 변제가 됐고요. 이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래도 그놈도 아들이라고 처벌을 원치 않았던 그 부분, 그게 반영됐기 때문에 더 큰 중형이 아닌 징역 8년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뭐 저렇게 했지만 검찰은 이게 좀 뭐냐 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1심과 동일하게 징역 8년을 유지했습니다. 좀 조금 전에 박준 변호사 설명하셨던 것처럼 이 사건의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양형 요소는 아버지가 사망하지 않고 그래도 살아났고, 그러니까 이제 미수에 그쳤다라는 거 하나하고, 결국 이 아버지가 정말 우리가 말하는 사람의 탈을 쓴 짐승 같은 이 아들을 용서했다라는 거, 이 두 가지 때문에 징역 8년이 선고가 됐는데, 사실 뭐 아무리 이제 합의를 하고 또 아무리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인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을 한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그러네요. 징역 8년이 과연 중한 처벌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남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뭐 이게 당연히 동의를 못 하시죠, 지금. 예? 이 8년이라는 형에 대해서 또 이 아버지가 이 또 선처를 호소했다는 것도 자, 교수님. 저는 이게 그러니까 한 번이었으면 뭐 근데 세 번 실패하니까 또 하고 실패하니까 또 하고 무려 세 번을 시도했어요. 근데 뭐가 됐든 이 아버지라는 사람은 그래도 내 새끼 뭐 좀 선처해 주시고 저는 솔직히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예? 글쎄 뭔가 뭐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 책이 잡힌 게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 상황에서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용서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뭐 부모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거기에 대한 것을 안고 가야 되진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능사일까라고 하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능사일까, 이렇게 해가지고 8년대에 나와서 과연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인간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우리 뭐 어떤 분은 제가 아직 자식이 없어서 뭐 모르는 거다 뭐 이런 말씀 해주신 분도 계시네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